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산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옷이 똑같죠? 계속 같은 시간대에 찍고 있으니까 옷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산문, 현대 산문과 고전 산문을 얘기해 볼 건데, 현대 산문과 고전 산문은 현대시와 고전시가 이해 방식과 똑같이 현대든 고전이든 이해 방식은 같습니다. 단지 뭐 표현상의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게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얘기할 것들이 같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여러분 산문은 소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요 소설 같은 경우는 항상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인물입니다. 왜냐면 인물이 없이 전개되는 얘기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건입니다. 이 인물이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는 외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적 사건은 내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외적 사건은 외부적인 갈등,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소설들이 명확하게 이게 딱 나눠져서 나오는 소설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이 나오면서도 외적 사건도 있고, 뭐 외적인 것이 나오면서도 내적이 나온 게 있고, 비중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갈등은 공존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랑 싸웠어. 그 외적인 갈등 상황이잖아요. 싸우고 나서 집에 왔는데 기분이 안 좋고 계속 그 생각이 나요. 그럼 그건 뭐죠? 내적인 어떤 고민이라든가 어떤 심란한 상태가 내적 사건이 되기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소설에서는 이런 내적인 사건과 외적인 사건이 있다. 내적인 사건에서 보통 등장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명이 나오거나 한두 명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의 인물에 초점이 되어 있다. 외적 사건은 여러 인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인물들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온다. 그래서 우선은 인물에 대한 파악을 잘 하시고 인물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소설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장면을 좀 상상을 하세요. 무슨 시험 문제 상상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상상하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상상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 모의고사 산문도 보기가 있다면 보기를 적극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9월 모의고사 문제인데 보기가 있죠. 근데 이건 어떠냐?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이 무엇이냐? 뭐지? 그럼 먼저 보세요. 자서전들 쓰십시다. 네,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그러면 감동적인 자서전이 이거겠죠.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이겠죠.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며 삶을 거짓없이 성찰한 사람이다. 또한 플러스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하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감동적인 자서전을 쓴 사람은 어떤 자서전적 인물은 어떤 사람이죠? 작가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작가를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확신에 찬 사람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에 찬 사람보다는 뭐 해야 된다?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결국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소설을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뭔가 앞에서 나왔던 부정적인 인물들, 아첨하는, 뭔가 강요하고 이런 사람들, 확신에 탄 태도를 보이면서 난 이렇게 써줘, 난 이런 사람으로 포장해줘, 이런 사람들이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상적인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읽기 전이라고 본다면, 그럼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작가는 그 안에서 조금 갈등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난 자서전을 쓰는데 자꾸 나한테 쓰기 싫은 내용을 강요하거나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자기를 아름답게 포장시키는 내용들 자꾸 쓰라고 강요했구나. 이걸 생각하고 내용을 들어가면 훨씬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발 좀 제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요 내용들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읽어서 이제 미리 보기가 나오면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시라. 자, 그리고 문제들을 한번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뭐 이게 소설이 여러 가지 지문과 같이 나오지는 않아요. 얼마 전까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인가요?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이게 뭔가 그 독서 지문이랑 산문 지문이 같이 나오는 엄청나게 장형의 문제가 나는데, 이제 평가원에서 포기를 했죠. 너무 심하다. 그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심했죠. 이건 시험을 보자는 건지, 이거 학문적 연구를 하자는 건지, 아무튼 좀 심했는데, 이제 지금 계속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형태들을 보면, 이제 그 작품 단독으로만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 어떤 거냐. 여기 보시면은, 서술상의 특징을 물었죠? 단골 문제죠?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썼느냐라고 하는 건데,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면에 빈번한 교차가 일어났다.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했다. 그죠? 서술자가 중심의 내면을 묘사했다. 이건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란 얘기죠.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했다.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이건 1인칭 시점이란 얘기죠.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였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는 비현실적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그럼 앞에는 뭐죠, 여러분? 앞에는 표현 방식. 이런 표현 기법을 쓰고 있어. 자, 이건 뭐하죠? 이건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통 앞에 것만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1, 2학년 시험 문제는 거의 앞에 것만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3학년 문제는 혹시라도 함정을 파놓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뒤에 것들을 좀 꼭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이제 문맥상 의미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 글의 내용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읽어가면서 하나씩 지워주셔야 돼요. 기억 읽고 지우고, 니은 읽고 지우고, 디귿 읽고 지우고, 이렇게 하면 다 읽고 나면 하나씩 다 지워지겠죠. 만약에 읽고 났는데 판단이 안 되면 세모 쳐놓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읽고 또 읽고 하지 마시고, 바로 판단이 안 된다면 그냥 세모 쳐놓고 넘어가시면, 왜? 뒤에 읽다 보면 그 상황이 더 잘 이해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A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그럼 A 보고 나서 풀어야 되겠죠. A가 어딥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네요. 그럼 얘는 거의 끝부분에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건 이 부분적인 내용이니까요. 요거는 먼저 풀면 되겠다. 독서 지문도 그렇고 문학도 그런데요. 부분적인 문제가 있고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이 부분적인 문제들은 먼저 우리가 문제를 쭉 스캔을 한 다음에 항상 문제는 읽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42번 뭐가 나왔지, 43번 뭐가 나왔지, 44번, 45번 뭐가 나왔지 먼저 본 다음에 그래,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보기. 그 다음에 보기가 있나? 보기 있네. 보기 내용 읽고, 이런 내용을 담는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읽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문을 읽다가, A 부분이 나왔네. A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구나. 그럼 이거 먼저 풀고 가야겠다. 이게 쭉 읽고서 풀려고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답이 나오면, 그래, 이게 답이구나 하고 풀고 넘어가면 되고, 요 부분만, 요 A 부분을 읽었지만, 이 A 부분에서 답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나오니까 더 읽어야 되는구나 해서 다시 읽기 시작하면 돼요. 답을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런 식으로 부분적인 것들은 지워주거나 문제를 풀고, 이제 나중에 전체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 순서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6월에는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토지가 나왔었네요, 여러분. 그죠? 자, 이것도 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16번 문제인가요? 16번 문제네요. 자,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럼 당연히 A 보고 나서 A와 관련된 것들은 다 지워줘야 되겠죠. B 보고 나서 B와 관련된 것들은 읽어가면서 지워줘야 되겠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럼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되면 기억 읽은 다음에, 기억 파트 읽은 다음에 이 얘기가 맞아 판단이 되면 지워주고, 판단이 안 되면 세모 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지워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다시 읽는 것보다는, 어차피 다시 가서 읽는 것보다는 그냥 읽다가 지워주는 게, 제대로 읽고 지워주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문제의 보기도 있었죠. 그럼 얘를 읽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이 보기부터 읽고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이 지문도 성격이 좀 있어. 그 보기도 성격이 있어서 요것 같은 경우는 작품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더라도 큰 부담은 없는 건데요. 어쨌든 읽고 관련된 내용들에서 읽고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 보시면
토지의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순환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쳐 큰 변화를 겪었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이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다양한 어떤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토지는 어마어마하게 긴 소설인데요. 우리가 보는 이 소설의 그 장면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물 유형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누가 친일파고 누가 저항 세력이고 누가 몰락양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내용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건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나서 각각의 인물들의 특성에 대해서 지워주면 되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서 하나씩 체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자, 아까 조홍전이 나왔었죠. 여기 있잖아요. 조홍전. 똑같아요, 여러분. 현대소설과 똑같이,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 보기가 있는지 먼저 보시고, 문제들 먼저 보시고, 보기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자, 보기에서 조홍전에서 꿈은, 이건 꿈의 역할과 관련된 거네요. 그럼 작품 자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읽는 게 나아요, 이런 것들은.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일 경우에는 먼저 읽고, 그냥 일반적인 뭐 꿈의 역할이다, 뭐 이런 것들 나와 있으면 굳이 먼저 읽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보죠.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을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인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적 면모를 드러낸다. 그럼 꿈속에서 초월적 세계의 어떤 도움이라든가 비호를 알게 된다. 그럼 이 내용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죠? 조홍이 꿈의 꾸겠구나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조홍에서 연애에서의 꿈이니까. 꿈에서 누가 나와서 뭐 알려주겠죠.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어떻게 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도움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 확인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는데 문제, 뭐 예를 들어 이건 부분적인 거잖아요. A, B 있으니까 A, B 지워가면서 풀면 되겠고 큰 잔치와 관련해서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큰 잔치가 나왔을 때 눈여겨봐야 되겠죠. 이 앞에 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 그쵸? 큰 잔치가 갖는 의미. 큰 잔치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거의 앞에 부분에 있네요. 그러면 이 큰 잔치에서 대략 한번 보세요. 참석자들은 그러면 뭐에 대해서 물어봤다? 참석자들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참석자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참석자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참석자들의 특성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큰 잔치를 볼 때, 아니면 큰 잔치와 관련된 내용이 중략 부분까지라고 봤을 때는 여기까지 끊은 다음에 큰 잔치와 관련된 걸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큰 잔치는 거기까지만 관련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풀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대소설과 푸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고전소설에 유의해야 될 건 인물의 명칭이 계속 많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 한 명의 인물인지 다른 인물인지를 정확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보통 성이 같으면 같은 사람이거나 부모이거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같은 사람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문제에서는 이제 장기전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는데, 그죠? 윗글에 대한 설명, 문제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장기와 따블이 서대주를 각각 방문한 상황에 대한 이해. 그럼 장기가 서대주를 방문한 게 있을 거고 딱부리가 서대주를 방문한 게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확인하면 되겠고, 이건 장기전 자세하게 설명해 줬네요. 자, 보시면 장기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 여성계가 금지와 같은 가부장제사회의 문제를, 장기를 중심으로 몰락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성하였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양반의 출현과 상촌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부호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신흥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부호와 몰락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부호를 둘러싼 몰락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설에는 몰락양반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흥부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몰락양반은 한 명이 아니겠죠? 신흥부호를 둘러싼 이제 몰락양반 간의 불화니까 최소 2명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누가 몰락양반이고 누가 신흥부호인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장기를 중심으로 몰락양반 간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형성했다는데 이 대목은 몰락양반 내용이라 했으니까 여긴 장기를 중심으로 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얼마나 친절합니까? 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를 분석적으로 읽으십시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학을 풀 때 뭐부터 해라? 자, 문제부터 봐라. 문제부터 봐라. 근데 누누이 얘기하면 문제부터 보란 얘기는 요런 문제부터 보란 얘기입니다. 밑에 걸 다 선지 1번부터 5번을 다 읽어보란 얘기 아니라 이 문두를 보란 얘기예요. 문두. 뭘 묻고 있는지. 그래서 문제부터 보고 이게 부분과 관련된 건지 전체와 관련된 건지를 구분하라. 그래서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중간중간에 읽어가면서 지워나가고 전체는 다 읽은 다음에 풀면 되겠다. 자, 문제를 스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봐라? 보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경우는 보기를 읽어라. 그럼 보기를 읽고 나서 작품에 대한 단서를 얻어야 되겠죠. 작품의 뭐 이해 방향이라든가 어떤 단서를 얻어야 된다. 이걸 이해해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다? 이제 작품을 읽어라. 작품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겠죠.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뭐에 주의해라? 인물의 명칭 변화에 주의해라. 그리고 빨리 읽지 마세요. 잘 못하는 학생들은 차근차근 읽으세요. 차근차근 상황을 이해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모르는 어휘가 나올 때 어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냥 문맥상으로 넘기세요. 알겠죠? 거기 몰라도 다 전체적인 흐름을 알면 됩니다. 알겠죠? 인물의 명칭. 그리고 어떤 사건의 성격 같은 것들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사건의 성격. 어떤 성격인가? 외부적 갈등이 많은지 내부적 갈등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문제 푸는 것들, 접근하는 것들 잘 기억하시고 고전에서는 인물의 명칭 주의하시고 뭐 현대든 고전이든 전부 다 어떤 사건의 성격, 내적 사건인지 외적 사건인지 이런 것들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가 이제 문학의 접근 방식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모의고사를 풀 때 한 번도 안 해봤던 학생들은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독서 지문의 접근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